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힘차게 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바쁘게 또 여러 소식들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잠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주요 뉴스는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딱 해서 이제 어머,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요 뉴스를 이렇게 한눈하고 이제 우와. 이 다 안 들어가는 것도 이제 뒤에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이렇게 차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이렇게 차례로 해서 한눈에 주요 뉴스들을 이렇게 좋습니다. 와, 네. 오늘 그럼 6가지 뉴스.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좋습니다. 네, 좀 더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쭉 해서 이제 먼저 드릴 뉴스를 이제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바이든이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미국 출생 시민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주 남았는데 2주 남으셨어요. 2주 남으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음, 트럼프한테 좀 반기를 드시는 갑자기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쵸. 마지막. 아쉬우신가 봐요. 네, 아쉬우신 좀 것 같아요. 일찍 열심히 하시지. 연임을 못 해가지고. 연임을 하시려면 좀 일찍 운동을 하시지. 갑자기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뭐 갑자기 열심히 활동을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어제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어제였는데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좀 있었어요. 대외 활동 되게 열심히 하세요.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원래는 사회보장법을 어제 이제 통과시키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기사들은 대부분 이런 게 났습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이 자리에서 기자가 이 질문을 잠깐 했어요. 이 질문을 잠깐 했는데 이거를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딱 했는데 이걸 제가 캐치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이든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게 헌법에서 된 건데 이거를 트럼프가 뭐 이거를 안 한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헌법에서 주장한 거를 어떻게 이거를 감히 얘기를 하느냐? 이거 넌센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자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질문도 받지 않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바이든이 어쨌든 바이든은 자기가 임기 얼마 안 남았지 있는 동안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런 입장을 2주간은 못 하겠죠. 어쨌든 네. 그 못하면서 강력하게 본인은 이 트럼프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보이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과 전체적인 입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시민권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부분에 관한 어떤 헌법적 그 근거에 대한 입장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헌법적 출생권을 바꾸려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다. 당시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미국의 시민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고 출생 시민권의 근거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자동권으로 되는 거다. 헌법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을 바꾸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건 단순히 뭐 트럼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뭔데 바꾸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 논란이 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고 사실은 근데 이제 트럼프는 당선인이 사실은 계속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고 해서 사실 여러 차례 바꾸려고 해서 지지를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 시민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형 출산이 계속 논란이 있죠?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많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사회적 이슈도 됐던 부분이라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바이든은 분명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뭐 뒤늦게 이제 분이 강력하게 또 강한 대통령의 힘을 또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의 강한 대통령은 이뿐이 아닙니다. 또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일본 제철에 US 스틸을 인수하는 부분이 거의 막바지였는데 이걸 틀었어요. 왜요? 이게 이제 뭐 틱톡이나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US 스틸이 사실은 미국인 소유하고 인텔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철강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주요 공급망과 안보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철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무부 산하 외국이 어쨌든 투자 심의를 거친 결과 다시 줄 수 없다. 근데 사실 일본은 본인들이 넘어와서 이제 일본 제철이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 넘어와서 이건 우리끼리 됐고 일본 제철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홍두깨를 맞은 거죠. 아닌 밤에 홍두깨를 맞아서 왜 이제 그러실까요? 갑자기 그죠? 이제 갑자기 이제 대통령 갑자기 왜 그러시죠? 대통령 놀이를 하시려고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소송을 하겠다. 그렇죠. 소송을 해야. 예, 근데 이제 뭐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8,300억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분. 갑자기 트럼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러게요. 네. 마지막 네. 마지막 2주 남겨두시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된 첫 사례입니다. 일본이 미국 매수를 하면 그동안 뭐 콜롬비아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팔린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일본에 팔린 근데 한 번도 미국 대통령이 이걸 저지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8,300억 달러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이제 저지가 되는데 그럼 개의치 않는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훈장도 이제 주십니다. 자신들에게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갑자기 공로를 막 치하하는 훈장을 주십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네. 이제 농공 행상을 하시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훈장 주시고 자신에게 이제 그 후원금 많이 줬던 조지 소로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도 훈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은 이제 그 선거운동 많이 했다고 훈장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고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도 이제 훈장 추서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애슈턴 카터에게도 훈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훈장 주고 너무 좋아하시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저기 네, 좋아하시죠. 네, 늙질 않으셔요. 힐러리 클린턴은. 그러니까요. 네, 예, 잘 안 늙고 이제 잘해서 훈장 줬습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면도 막 시켜주고 막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막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 놀이 마지막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아닐까요? 네, 나이가 그죠, 있으셔서 그죠. 나이가 네. 있으시니까.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잠깐 볼까요? 자, 금값 지난해 48% 비트코인하고 이제 경쟁하면서 금값이 이제 했는데 올해도 이제 분명히 뛸 것 같습니다. 금값은 제가 볼 때 비트코인 아니면 제가 볼 때 골드를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상향입니다. 제가 볼 때 분명 우상향일 것 같은데 올해 얼마 정도 뛸까라고 하겠는데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안전자산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경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있고 지금 뭐 되게 많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돌잔치를 할 때 생각해 보면 되게 쌌던 것 같아요. 금이 얼마였어요, 한 돈에? 8만 원인가 5만 원. 5만 원이었던 지금 것 40만 원 그러니까 넘을 텐데요. 예, 금테크를 했어야 됐네요. 예, 그때 이제 돌반지 받아놓고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팔았어. 엄청나게 많이 뛴 거죠, 사실은. 네. 예. 파셨어. 네. 예. 팔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예. 아무튼 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올해도 이제 수요가 많이 내고 그 불확실성이 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금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상향으로 될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춘절되면 금을 선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홍콩을 통해서 금이 되게 많이 이제 그 수입을 하거나 이제 수요를 하는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게 되고 있고요. 10월 대비해서 이제 금이 되게 중국 쪽에서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되게 하고 있고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또 이제 금 수요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면서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이 이제 이게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나 이런 그 미국 주식이나 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되게 더 네. 상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빨리 주식 시장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국내 많은 분들도 금값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값이나 원자재에 대한 생각 그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랩소디에서 원자재에 대한 것들도 자주 좀 다뤄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런 거 기사를 쓰면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특히 금값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금은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고 예, 특히 원자재 금이 원자재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네.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많이 다룰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이클이나 전반적인 어떤 연방 공개 시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원자재를 다루는 곳은 많이 없어서 네네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기본적인 천연 것, 가격, 유가 네네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나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투자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기사가 나오면 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시자고 제가 가지러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가 아이고. 재밌는 분 같아요. 아이고. 예, 이게 독일하고 영국의 정치에 노골적으로 이제 개입하고 내섰습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이 그러니까 2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정치에도 내정 간섭을 이제 X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체 이분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셀럽이다 보니까 뭘 하나 글을 쓰면 반응을 해요. 누구나. 그래서 이제 3일날 머스크가 영국 찰스 국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동해 뭐 해야 된다는 주장을 자신의 이제 미디어 X에다가 공유하면서 동조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과거 이제 성착취 사건을 은폐한 인물로 비난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미 총수 석방도 촉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보도 보였습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을 위해 공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뭐 후보와 토크쇼를 얘기하기도 했고 머스크는 또 이제 독일을 구할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 남의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발언을 해가면서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자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머스크를 초청하면서 이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또 비난을 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럴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너무 내정 간섭을 하는 게 네, 아닌가. 너무나 그 비선 실세다라고 하니까 네. 다들 네. 남의 나라에 뭐 조기 총선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또 그게 무시가 안 되니까 그죠? 원체 영향력이 있고 네, 이제 맞아요. 팔로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예. 네. 참 주말 되니까 얘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예. 좋네요. 많이 해주세요. 예, 중국 시장에서 이제 애플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원래 인기가 있는데 한 2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화웨이나
그다음 비보라고 있습니다. 비보도 있고 화웨이도 있고 이제 샤오미도 있는데 점유율을 많이 했는데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원래 삼성전자도 많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화웨이나 이제 비보나 이제 샤오미 같은 것들이 많이 따라와서 이 부분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주가가 지난주에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나 나머지 매그니피션트 세븐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것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애플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억 달러 시총을 넘어섰는데 과연 이제 이게 화웨이가 아니 애플이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점도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애플이 안 하기로 유명한 게 할인인데 할인하나요? 할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하나요? 네, 정말로요? 이달 4일부터 어머. 7일까지 500위안 어머. 10만 원 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네, 애플 할인. 대박인데요. 중국 가서 애플 할인? 사시면 10만 원 할인을. 어머. 네네네. 애플 측에서 하는 거죠? 네네네네. 어머. 예, 할인합니다 할인. 네, 애플 할인합니다. 가서 사십시오. 와, 힘든 게 한가 봅니다. 네네. 애플 할인합니다. 네. 애플 할인하고요. 중국에 조금 쌉니다. 그리고 애플 사시면 조금 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괜찮습니다. 중국 애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원체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이제 통신료가 싸거든요. 나라가 이제 넓다 보니까 이게 잘 돼 있습니다. 이 망들이 잘 돼 있고 통신료가 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불폰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선불폰 제도도 돼 있고 위성 TV가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위성 TV 같은 그런 게 건 또 발전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발달돼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 애플 시장이 미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큰 시장이 유럽이고 그다음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 시장에 따라서 애플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텔리전스 그 AI 시장도 이제 화웨이랑 같이 하거나 파트너를 이제 그쪽에서 같이 하자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는데 어쨌든 흔들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좀 가벼운 소식을 좀 네.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야, 요게 이제 좀 재밌는 소식인데요. 저도 이거 헤드라인만 보고 궁금했어요. 매년 일본은 새해 첫 해날부터 이제 일본 도쿄 맛있겠다. 스시 시장에서 이제 네. 참치 경매를 합니다. 참치 경매를 하는데요. 이제 참치 경매를 하면 제일 좋은 다랑어를 경매를 해요. 그래서 제일 무겁고 제일 좋은 다랑어 올해는 276kg에 이제 아오모리현 오마산 참다랑어라고 되게 유명한 참다랑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억 700만 원, 우리나라 돈 19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경매가로는 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는 2019년에 기록한 3억 3,060만 원, 31억 2천만 원이 되었었고요. 요게 이제 스시집에 팔리거든요. 도매상으로 유명한 이제 도쿄 가시면 야마유키와의 긴자 오노데 되게 비싼 집입니다. 가시면 뭐 되게 비싸거든요. 이거 가시면 되게 비싸. 들어갔다가 잘못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나시는데 어쨌든 요 집에 가시면 이제 5년 연속 최고차의 참치 낙찰 받고 이름을 하는데 1kg당 75만 원, 700만 원 정도에 이제 팔리는데 이게 초밥 한 개당 환산을 하면 28만 원 정도에 하는데 근데 이제 스시집에는 이렇게 팔지 않고요. 두 개 세트로 이제 1,160엔, 우리나라 돈 10,000원 정도에 팝니다. 이제 기분에 따라 이제 요게 고객들이 부담 없이 하게끔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때문에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서 드실 수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근데 지금 가서 먹으면 싱싱함이 예, 사라지지 예. 않을까요? 아니야, 요거 이제 보관 형태 숙성을 냉동. 잘해서 예. 요거는 원래 이제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숙성이 잘 돼서 숙성이 원래 이게 맛있잖아요, 회도. 초밥은 원래 숙성을 잘해야 돼. 한 그렇구나. 5일간 숙성해서 먹는 거라서 숙성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싱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밥은 숙성이 중요해요. 네. 참치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초밥은 숙성입니다. 예, 맛있겠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네. 네, 낙찰받은
업체는 참치는 행운을 기원하는 물품이라면서 이제 음식을 모두 웃을 수 있게 바라는 마음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그러고요. 이게 사실 이제 경매 같은 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 매년 이렇게 일본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직접 이렇게 회를 뜨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거든요. 재미있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미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미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시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재미있어요. 이런 새해 일본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뜻깊은 행사 이런 것들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여기서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보여드릴 텐데 3D로 성모 마리아상을 네 브라질인가 어디서 성모 마리아상을 떴더라고요. 길이 높이로 한 20m인가?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요새 3D로 성모 마리아상을 떴더라고요. 야 요즘 신기하더라고. 새해 그걸 해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야, 요즘에 세계가 참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공개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16세 일본 최고령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NHK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토오카 도미코 씨라고 12월 29일 날 노안으로 이제 이게 뒤늦게 이제 제가 밝혀져서 이제 하는데 1908년생이고 5월 29일상 오사카에 태어나신 분이요. 고인은 이제 생애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시면서 고령자 시설에서 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16이라고 풍선이 보이시죠? 이분이시고요. 지난해 8월 이제 스페인의 요 해서 이제 고령자로 등록이 됐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고 해서 요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이 이제 와셔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냥 자연사 하시는 네,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뭐 비법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셔. 네, 소식하시고 운동하시고 자주 걸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지, 그죠? 막 아프게 오래 살고 싶진 누구나 다 대부분은 원하지 뭐 않겠죠? 그런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마침 지금 거의 10만 달러 선 목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가격을 저는 보고 있었는데 저도 그러면은 같이 코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99,20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 앞두고 이제 또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금 1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가격 흐름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올랐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이따가 제가 온체인 지표도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저랑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 조금 가까이서 할게요.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가격 보기 전에 일단 공표 탐욕 지수가 약간의 탐욕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지표이고 심리 지표, 투자자분들 심리 지표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60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도미넌스도 같이 봐야겠죠.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이더리움 가격 볼게요. 이더리움도 3,600달러로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근데 리플이 좀 많이 올랐고 테더가 또 시가총액 4위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테더 이슈는 제가 지난 시간에 미카 법안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테더한테 이제 미카 유럽 연합 측에서 뭘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요구를 맞추기가 쉽진 않다. 근데 만약에 유럽 연합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테더 퇴출이라는 그런 최악의 수도 있다 보니까 테더 쪽 시가총액이 하락한 게 리플을 좀 끌어올렸고 마침 리플은 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리플 코인이 15% 좀 상승을 해서 지금 2.4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달러 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도 지금은 좀 조정이 나와줬고 에이다 코인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이 수익 코인이 그리고 시가총액 제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2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높은 시총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주면서 큰 시가총액까지 올라왔다. 그거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전 요거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0.5% 가량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도미넌스 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8로 다시금 조금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은 12.5라는 그런 도미넌스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이 10만을 다시 넘어가고 강세장이 다시 오면은 알트코인 쪽은 그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어서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의 온체인 지표도 여러 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쪽으로 좋은 시그널, 나쁜 시그널 같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더리움 쪽으로 좋은 시그널이 있어서 온체인 지표를 볼 텐데 시장가 매수매도 비율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온체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가 매수매도 비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늘어갔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시장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탐욕의 약간 차트적으로 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 오면 살게, 얼마 내려가면 살게가 아니라 그냥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에 살게라는 거예요. 시장가는. 근데 이 시장가에 관한 비율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장가 보시면은 최근에 지표 보시면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크립토컨트의 분석가는 이더리움 쪽으로의 강세가 조금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가에 관한 매수매도 비율은 또 우리가 이전 차트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그런 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더리움 가격도 고점 부근을 나타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가 매수매도 비율은 좀 계속 여러분들 수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굉장히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또 원하는 시장가에서 사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는 단기 보유자의 수익성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요게 단기 보유자 분들인데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겠죠? 이쪽에 관한 수익성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단기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분들의 일부는 손실 상태이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우리가 2024년도 중반에만 들어왔어도 아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조정을 받았음에도.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불장에 막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최근에 10만 넘고 했을 때. 그래서 일부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현재는 이제 통계상으로는 수익이 굉장히 이제 적거나 혹은 보합이거나 혹은 이제 손실 중인 상태가 있다라는 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블록스트릿에서 독점으로 이제 가지고 온 기사여서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어쨌든 데이터 자료를 주신 거라서 저는 일부 이제 팩트 체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비트코인이 중국과 미국의 독점화 체제라는 그 중앙화 논란에 관해서 지금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해시율의 이제 90% 해시다라고 하는 건 채굴이잖아요. 채굴을 하면서 이제 채굴 난이도를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채굴을 하는 90% 이상이 중국과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시장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의 유통은 중국과 미국 쪽에 관한 독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코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중앙 정부라든지 달러 패권을 피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백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지금 현재 사태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앙화된 어떤 이제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뉴스 이제 디마이너 매그가 공개한 6일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 해시율 전체 비트코인 해시율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미국의 해시율 증가를 이끈 기업이 파운드리 USA랑 마라톤 홀딩스라는 기업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운드리 USA. 걔네가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기업의 해시율은 비중 전체가 약 40.8%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사실 이전에는 해시율을 독점을 했었어요. 채굴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채굴을 지금 금지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시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 해시율 차지 비율은 51.67%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90%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생성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많은 유통을 이 두 국가가 결국에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90%가 넘는 해시율을 차지하면서 두 국가가 사실상 비트코인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계자들 역시도 작업 증명 알고리즘에 따라서 특정 개체가 51% 이상 해시율을 차지할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대요.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도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두 국가가 해시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건 굉장히 아찔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이제 중국 채굴 기업이고요. 여기 이제 국기 표시돼 있죠. 미국 국기. 이게 다 국기로 표시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전부 다 미국과 중국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탈중앙화가 맞느냐 이런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또 양자 컴퓨터 나오면서도 위기론이 좀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 해시율 때문에 또 시장에서 중앙화 논란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박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이제 요 부분들이 또 비트코인 시장의 추후의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 사실상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탈중앙화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굴 업체들의 90%가 미국과 중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관해서 독점 체제의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뭐 어떻게 유통량을 조절하거나 그러진 않겠고 이게 또 개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 조치가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새롭게 채굴되는 아직 몇 개가 남았잖아요. 그 채굴되는 양들의 그런 채굴 업체들이 미국과 중국 기업이 90%고 이제 10% 기업들이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의 우려감들은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 이제 권도영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해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이제 미국 송환이 결정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는 최대 형량이 140에서 150년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제가 알기로 정말 형량을 세게 때려도 한 40 정도 40년, 50년 그 정도다라고 하는데 또 항소를 막 하겠죠. 근데 이제 일단 거기 가서 나는 진짜 무죄다. 내가 이렇게 의도한 거는 아니다. 그 알고리즘을 일부러 내가 깨트린 건 아니다. 요런 이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본인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 테라 루나의 알고리즘이 깨졌을 당시에 그때 진짜 가격이 실시간으로 폭락을 했고 아마 투자자분들 오래되셨던 분들은 그걸 시장에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폭락에 대해서 의도적일 것이다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권도영이 또 트위터 X에다가 뭐 괜찮다 혹은 이제 수습을 할 거다 이런 글을 올려놨지만 사실상 그가 이미 도주한 뒤였다라는 이런 정황들을 봤었을 때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폭락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폭락된 걸 알고 이미 이제 도망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산도 일부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놨고 근데 이런 정황들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본인은 지금 현재 무죄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은 같이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올해 그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알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신청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승인이 된 건 아닌데 여기 보이시면은
10가지의 크립토 인덱스도 이제 신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네크에서 솔라나 트러스트도 신청이 되어 있고, 솔라나 굉장히 많이 신청돼 있죠. 솔라나가 한 3개 이상 신청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 앤 이더리움 ETF도 있습니다. 2가지를 추종하는 그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리플 이제 ETF도 지금 여기 신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리플 트러스트도 있고, 그리고 라이트코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라이트코인이 신청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ETF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데드라인에서 요 데드라인까지 좀 SEC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 데드라인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이 또 승인 여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고 나서의 상승 탄력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또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세론 아니냐.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대감에 오른 거지 이제 끝이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신고가 영역들을 갔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승인 여부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올해 이제 이슈 중에 하나로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암호화폐 소식 전했고요. 본부장님 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중앙화가 된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요? 그 사실은 암호화폐가 사실은 그 중앙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이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재개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재개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네. 유통을 이제 하는 쪽이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걔네가? 채굴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얻고 그 채굴된 네.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에 가서 팔잖아요. 근데 그 채굴 기업들의 90%가 중국과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유통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채굴을 하고 유통을 뭐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해도 엄청 동의하지 않는 게 어쨌든 기업 일이잖아요. 국가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국가가 어떻게 뭐 중국은 통제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얼마나 통제를 할 것이고, 통제를 뭐 해서 그게 영향력이 기업들이 말을 들어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작정하고 통제하면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암호화폐 자체라는 게 사실은 물론 그 양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 양은 통제할 수 있겠죠. 네. 화폐가 갖는 그 탈중앙화와 그 어떤 그 성격 자체의 그 어떤 자유로움과 그런 평등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그 양적인 것과 그런 걸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 그걸 잘못 그 암호화폐 원래 성격을 잘못 판단한 거. 그걸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화폐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예. 네, 그렇게만 보면 안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그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독 기사였고, 요런 이제 네. 설이 제기가 돼서 네. 한번 이제 같이 토론을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댓글 많이 달려서 개인적인 의견을 막 피력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희 랩소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금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취임식과 정치 운영, 대통령 도서관 설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달 동안 총 2억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특히 취임식 지원위원회에 1억 5천만 달러가 집중됐으며,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 당시 모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정치 자금 모금 단체 마가에도 기부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부 행렬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이후 기업들이 정치적 기부를 재고하겠다고 선언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당시 일부 기업은 모든 정치적 기부를 중단했지만 이번 대선 승리 이후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골드만삭스, 제너럴 모터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기업들이 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팀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등 빅테크 거물들도 기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와 로비업체 밀러 스트래티지는 우버, 오픈 AI 등을 대리의 기부를 약속했으며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리플이 500만 달러, 로빈후드가 2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을 대리하는 로비 회사 차트웰 스트래티지는 취임식 기부금으로 3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부금 모금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이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기업들의 기부가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NK 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모바일 및 서버 수요 개선과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의 지속적인 호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재고 정책 변화와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 모바일 수요 회복을 앞당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2구 환신 정책에 스마트폰이 포함되며 상반기 모바일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버 분야에서는 DDR4의 재고 조정이 더디지만 DDR5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2GB 모노다이 기반, 128GB 고용량 모듈의 수요가 낮은 반면 주력인 96GB 모듈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서버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BM 사업은 경쟁사 진입 지원으로 올해도 호황이 예상됩니다. TSMC가 요구하는 HBM 물량이 SK하이닉스의 생산량 대비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쟁사인 S사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가 작년 HBM 사업에서 약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5조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NK 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른 수요 환경 개선에 따라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 변동률 저점을 올해 1분기로 조정했다며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수요 회복과 HBM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올해도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MD가 CES 2025에서 AI PC용 프로세서 신제품을 공개하며 인텔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발표는 PC 및 AI 시장에서 AMD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AMD는 CES 2025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라이젠 AI 맥스와 라이젠 9000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라이젠 AI 맥스는 얇고 가벼운 노트북용 프로세서로 이전 세대 대비 AI 작업 처리 속도가 최대 90% 빨라졌다고 AMD는 밝혔습니다. 라이젠 9000 시리즈는 데스크톱용 프로세서로 AMD는 이를 통해 AI 소프트웨어 실행에 적합한 개인용 P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MD는 이번 신제품이 AI와 PC 성능의 융합에서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며 델 테크놀로지와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델은 기존 소비자용 PC에 AMD 칩을 사용해왔으나 이번에는 기업용 PC 일부에도 AMD 칩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델의 이 같은 결정은 AMD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의미하며 기존 기업용 PC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인텔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현재 전 세계 PC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 약 70%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매출 감소와 기술 개발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MD는 수십 년간 인텔의 저가형 및 저성능 옵션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인텔의 부진 속에 기술 혁신과 고성능 제품으로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MD의 이번 발표가 AI 및 기업용 PC 시장에서 AMD의 입지를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텔이 AI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AMD가 CES 2025에서 공개한 신제품이 PC와 AI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의회에서 공식 인증된 6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낮 12시 10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1% 상승한 10만 2,08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약 18일 만입니다. 새해 첫날 9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5일 밤 9만 8천 달러 선으로 상승했으며 6일 오전 가파르게 올라 10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의 공식 인증과 맞물려 비트코인 관련 시장에서 낙관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트닝 벤처스의 쿠시브 쿨라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개혁이 2025년 슈퍼사이클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간의 거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반등하며 미국 내 투자자 수요가 강해졌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투자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각각 6%, 5% 상승했습니다. CNBC는 비트코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활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2025년 비트코인의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비축 공약을 이행하는 정도에 달려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랠리가 지속될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가 올해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강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액션스퀘어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긴 후 이더리움 기반 게임 코인 크로스를 공개하며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게임이 자체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7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게임 토큰 프로토콜 크로스를 발표했습니다. 크로스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된 코인으로 총 발행량은 10억 개이며 추가 발행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게임과 블록체인의 융합을 가속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달 말 스위스 축구의 새로운 블록체인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며 2월 중 크로스를 ICO 또는 IEO를 통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에는 크로스와 연동된 첫 번째 게임을 출시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X를 통해 블록체인과 게임의 융합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모든 게임이 대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형태의 토큰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러한 비전을 통해 게임 산업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현국 대표가 주도하는 크로스 프로젝트가 블록체인과 게임 산업의 융합을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ICO 및 IEO 이후 사용자와 게임 개발사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